여러분, 가스 쇼크에 이어서 오일 쇼크까지 왔다. 그래서 미국은 비상이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오펙 플러스, 그러니까 석유 수출 기구입니다. 이 산유국 국가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류 원유 생산을 적어도 말입니다. 200만 배럴까지 감산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은 솔직히 지금 난리가 났어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요, 어떻게 하면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사우디까지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우디는 러시아와 함께 원유의 생산량을 감산에 합의를 한 거예요. 그것도 200만 배럴이면 어마어마합니다. 10월에 10만 배럴, 하루 생산량 10만 배럴 감산을 했는데도 난리인데 200만 배럴 감산을 하면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2%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요, 닥치고 물가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쉽게 말하면 경기가 침체하든 말든 물가부터 잡고 보자. 이게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핵심입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하든 물가를 잡겠다. 그 노력이 진짜 가열차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감산을 200만 배럴까지 하게 되면 유가가 이게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적어도 말입니다. 11월부터 감산에 돌입을 하면 적어도 유가는요, 쭉쭉 떨어지던 것이 많게는 100달러 또 12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하든 물가를 잡아보겠다고 했지만 아니잖아요. 유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월 5일 현재 서부 텍사스산 중질 유가 WTI입니다. 배럴당 87.76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전날보다도 3.46%가 이게 상승한 수치입니다.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북해산 브렌트유는요, 이제 100달러 선에 거의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물 있잖아요. 12월 물이 91.8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봤을 때는요, 5일에는 1.7% 정도 올라서 93.37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러니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또 말입니다. 지난 3월 8일처럼 123.7달러까지 올라간다면 물가는 못 잡겠지요. 그러면 중간선거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은요, 이 소비자 물가가 6월이 정점이다. 9.1% 올랐으니까 정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물가를 이제 잡아간다. 그래서 미국 서민 생활에 안정을 꾀한다. 이게 지금 중간 선거의 핵심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무색하게 됐어요. 7월에 8.5%로 떨어졌죠. 8월에 8.3%로 떨어졌지만 7월 8월 사이에 보면요, 근원 물가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계절적인 거나 혹은 일시적인 걸 다 빼고 말입니다. 이것은요 5.9%에서 6.3%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 말입니다. 유가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등식이 성립이 되는데 유가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말입니다. 결국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상이 걸렸다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소비자 물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준금리 올립니다. 안 그래도 말입니다. 지금 6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 7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9월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 0.75%의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1월 2일에도 자이언트 스텝 0.75%의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유가를 올리겠다. 쉽게 말하면 생산량을 줄이겠다. 이것은 유가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 올리는 것이 시장에는 굉장히 크게 파장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도 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떨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우산업 지수는요. 1.15% 떨어졌어요. 346.93 기록해서 또 3만 붕괴했습니다. 29,926.94로 마감했고요. 또한 말입니다. S&P 500 지수, 블루칩 지수입니다. 1.02% 떨어졌습니다. 38.76이 떨어져서 3,800이 거의 계속 붕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3,744.52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0.68%가 빠져서 75.33이 빠졌습니다. 11,073.31로 마감했습니다. 물론 시장에는 이게 금리가 또 올랐어요. 국채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왜 올랐느냐? 이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오르니까 결국은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생각이 더 강해지는 거죠.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생각이 더 강해지니까 이게 국채금리가 일제히 급등하고 국채금리가 급등하니까 반대로 주식시장은 일제히 다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각 주의 은행장들 말입니다. 연방은행장들 마찬가지로 아직도 매파발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연방의 긴축을 중단하려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인플레이션 환경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충격은 굉장히 크죠. 결국 말입니다. 미국이 비상이다 이 말이 말입니다.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 하는 게 시장의 전망이에요. 물가를 낮추고자 하나 물가가 낮아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시장에서는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지난 8월이나 9월이나 지금 10월이잖아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출렁출렁하지요. 그죠? 9월 달엔 쭉 떨어졌다가 또 10월 달은 쭉 올라가는 모양새. 그전 8월도 쭉 올라갔었잖아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물린다는 말 아시죠? 뭐가 됐든지 현금을 쌓아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그 어떤 곳에 돈이 정체되는 묶이는 그런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절대로 그런 상황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상황이 변화가 된다면 아마 상황은 좀 달라지겠죠. 그러나 지금은 기본적인 기초 체력이 변한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쌓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